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을 임대하게 되었다. 마을 자체는 도시의 번잡함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쉼을 얻고자 찾아오는 곳이었지만 내가 살게 된 한옥은 어딘가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주인은 집을 싸게 내놓으며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밤 11시 이후에는 마당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 조건이 웃기게 들렸지만 뭐 특별히 손해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거실에 앉아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밤들이 이어졌고 어느 날은 잊고 그만 마당에 나가버렸다.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11시를 넘긴 조금 늦은 밤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은 달이 유난히 밝아서 마당의 작은 연못조차도 은빛으로 빛났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이 분 것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면 누군가 마당을 서성이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너머로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는 듯한 형체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그 모습은 언제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곤 했다. 나는 일어나 직접 확인하려고 했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마당으로 나갔다. 마주한 것은 마당 한가운데서 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유난히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고요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도 쓸쓸해서 순간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다.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그 소리에 나는 발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어서 옛 마을의 지방령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그녀는 이 마을에 살던 여인이었고 비극적인 사고로 이 집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것이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나는 그녀에게 그토록 원하는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녀를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며 몰래 집안을 정화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모습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밤 마침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서늘함보다는 따뜻함을 띠고 있었다.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는 마을을 떠나면서 그 비밀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시간이 지나 그 집이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다시 그곳에 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냥 고요한 밤 나는 아직도 그녀의 쓸쓸한 눈빛과 마지막 인사를 떠올리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는 유명한 폐가가 있었고 그 집에 관해 듣던 소문은 귀신이 출몰한다는 것이었다. 원래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성격이어서 그냥 재미삼아 가보기로 했다. 마을에 도착해 짐을 풀자 마을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경고했다. 그 집에 절대 가지 말라고. 밤이 되면 지나간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희미한 형체가 보인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하며 무시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의 진지한 표정은 조금 찜찜한 기분을 남겼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자리를 잡고 폐가로 향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숲길을 걸었다. 길은 조용했고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드디어 폐가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왔다. 집은 오래되어 보이는 2층짜리 한옥이었다. 누군가 버린 지 오래된 듯 창문은 깨져 있고 문은 덜컹거리며 열려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집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먼지가 가득한 방에는 낡은 살림살이 몇 개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삼아 여기 귀신 있나? 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에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도 몸을 움츠렸다. 그러다 갑자기 저 멀리서 읊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소곤대는 것 같았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오려 했다. 그런데 문이 마치 누군가 눌러붙고 있는 듯 열리지 않았다. 헐떡거리는 숨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우리는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계단 위에서 느릿느릿 무언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걸음을 떼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우리의 심장을 옥죄었다. 손전등 빛이 계단에 당차 순간 우리는 얼어붙었다.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분명히 있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남은 창문을 깨고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잔잔하던 마을의 전설이 또 한 번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곧바로 짐을 챙기고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도 소문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날 밤에 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꿈속에서 여전히 들리는 그 끔찍한 발소리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는 괴담 인하공포썰. 이 인기를 끌고 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익명의 사용자가 겪은 기이하고 섬뜩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은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밤 한 지방 도시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평소 도시 생활에 지친 주인공 민수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인적이 드문 아름다운 마을로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곳은 도시와는 달리 조용하고 자연이 풍부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곳이었다. 민수는 구식 방식대로 종이지도와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토대로 여행 계획을 세웠다. 그 마을은 오랜 전통을 가진 곳으로 몇몇 고풍스런 집들과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있었다. 기대감에 부푼 민수는 아침 일찍 차를 몰아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의 풍경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민수는 한없이 기뻐하며 여러 사진도 찍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그러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민수는 어느새 깊은 숲속까지 들어와 있었음을 깨달았다.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은 민수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 했지만 숲은 점점 진하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당황한 민수는 길을 찾아 숲을 헤매던 도중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던 그 오두막은 민수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오두막의 문을 두드리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한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노인은 민수의 사정을 듣고 난 후 이곳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기이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썩은 숲이라 불리던 장소임을 알려주었다. 민수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노인은 마을로 가는 길을 아는 듯 했지만 밤이 깊어 숲을 나가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대신 노인은 민수에게 오두막의 방 한 칸을 내주며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권유했다. 민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두막에 묵기로 했다. 밤이 깊어지자 이미 피로에 지친 민수는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깊은 밤 갑자기 뾰족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오두막 바로 앞에서 멈췄고 그와 동시에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야? 라는 목소리는 쏘아붙이듯 날카로웠다. 민수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만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으나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곳에는 오래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한복이 흰색이었기에 더욱더 기이하게 보였고 민수는 순간 공포감에 몸을 움츠렸다. 당황한 민수는 방 안을 수색하여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다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숨어? 나와서 놀자. 그 목소리는 마치 민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들렸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창문 밖으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다가 마침내 방구석 한쪽에 감춰져 있던 작고 깊은 틈새를 발견했다. 그는 이내 그곳으로 몸을 피했고 조심스럽게 오두막을 빠져나갔다. 술렁이는 밤 공기를 헤치며 미친 듯이 달렸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깊은 숲을 정처 없이 헤맸다. 그 와중에도 계속하여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와 발소리는 그의 심장을 쫓아가고 있었다. 기절할 듯한 공포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드디어 숲의 끝에 당도했고 문득 눈앞에 아침 햇살이 비춰오는 게 보였다. 마을은 민수에게 마치 꿈속의 희망처럼 보였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에 도착한 민수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오두막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웃어넘겼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이 현실인지 아니면 단지 기이한 꿈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이후 민수는 다시는 그 마을과 숲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잊지 못했고 그 경험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민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채로 그저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민준. 특별한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산속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예전에 유명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방치된 채로 세월의 흔적만 간직하고 있는 곳이었다. 어렸을 때 살짝 겁이 많았던 나로선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친구들은 그곳에 가서 밤늦게까지 재미있게 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결국 나도 그들의 들뜬 기분에 휩쓸려 참여하게 되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우린 펜션의 망가진 외관과 가끔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바람소리에도 불구하고 각자 방에 짐을 풀고 작은 파티를 시작했다. 오래된 펜션이라 전기시설이 완벽하지 않았으며 전등은 가끔 깜빡거리곤 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친구들 중 한 명이 이상한 제안을 했다. 이곳에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자주 목격된다는 흰옷을 입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 산속에서 실종된 후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유령은 산속 이 펜션 주변을 밤마다 떠돌고 사람을 홀린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알아보자는 핑계로 용감하게 펜션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우리는 펜션을 나와 숲속으로 걸어갔다. 처음에는 장난기 어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숲이 점점 깊어질수록 모두 조금씩 말을 아끼게 되었다. 시끄럽던 바람소리마저 갑자기 소리 없이 멈추고 주변은 기묘하도록 조용해졌다. 잠시 후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는 흰 형체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우리 쪽을 보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내가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자 그 형체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우린 모두 이성을 잃고 펜션으로 뛰어 돌아왔다. 펜션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어둠 속에서 친구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우린 손전등으로 간신히 주위를 밝히며 펜션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향했다. 계단 아래층의 문은 노래되고 낡아서 슬쩍 밀자 쉽게 열렸다. 예상치 못한 것은 문 안에 있었던 것이었다. 거기서 보았던 것은 무수한 낡은 사진들과 그 중앙에 놓인 한 여성의 사진. 하얀 옷을 입고 우리를 쏘아보는 듯한 눈과 같은 여성이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펜션을 빠져나왔다. 그 길로 여행은 취소되었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로 그날 밤의 경험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선 그날 본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펜션 근처에서 또 다른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나와 친구들은 다시 한번 그날 밤의 기억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그곳엔 정말 무언가 있던 걸까? 아니면 우리 모두 단순한 착각에 놀아났던 걸까? 그저 과거로 남아버린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지금도 가끔씩 내 꿈에 나타나곤 한다. 내가 기억하는 한 자주 잊히지 않을 아주 무시무시한 밤이었다.